안녕하세요. 닥터크 한약 박사 김경호입니다. 손이 매우 크고 손가락도 두꺼우신데 네네. 손가락 운동 따로 하시나요? 손가락 운동이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을 때 손가락 운동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립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힘의 좌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손가락 운동합니다. 운동하지 않아서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았겠죠? 팔씨름 할 때도 손가락이 많이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손목 힘이나 아니면 어깨 그런 데 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힘이 있더라도 막상 그립을 잡아보고 했을 때 손가락에서 잡아주는 힘이 없으면 당연히 따이면서 풀리면서 힘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했던 다른 운동들, 예를 들어 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술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디빌딩을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손가락 힘이 없으면 다 대부분 스트랩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스트랩을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처음에 바디빌딩을 했던 30년 전에는 스트랩 사용보다는 이 그립의 힘도 되게 중요해서 그립도 같이 단련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팔씨름 할 때도 이 그립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 훈련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손가락 훈련을 하게 되면 근육학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손가락 운동은 일단은 이 안쪽이 있죠. 우리가 보통 내측 엘보가 생겼을 때, 골퍼스 엘보가 생겼을 때 이 근육이 제일 겉으로는 여기까지 붙어 있어요. 손바닥까지. 그래서 손목을 굽힌 근은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또 하나 그 안쪽에, 바로 안쪽의 근육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굽힘근이라고, 손가락을 굽힐 때 쓰는 이 근육이 또 여기서 출발을 하거든요. 또 마지막에 제일 깊은 또 이쪽에서 시작하는 근육은 손끝으로 가장 깊은 근육이 가요.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 근력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전완근 훈련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굽힘 쪽으로 갔을 때. 그래서 손가락 훈련을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 중간 메디, 첫 번째, 두 번째 메디까지 훈련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요 끝에 부분을 또 훈련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손가락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손가락 관절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면 관절 운동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손가락은 특히나 첫 번째, 우리가 수평면으로 딱 잡았을 때 이게 굴곡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뒤로 제껴지는 게 신전이죠. 신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은 이제 운동성으로 볼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쥐는 동작으로 갔을 때가 굴고, 손을 펼 때가 신전에 작용을 하죠.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여기서 당기게 되면 점점 구부러지게 되고요. 요 뒤쪽에서 당기게 되면 점점 펴지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굴곡과 신전, 플렉션과 이스텐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운동은 다듬어내 손가락이 밖으로 펼쳐지는 거, 이게 손가락을 펼치만 거고 오므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운동이 있는데, 바깥으로 펼쳐지는 것을 중지를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펼쳐지는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애브덕션이라고 해서 외전, 그리고 안으로 꽉 모으는 이 힘을 쓰는 것이 내전, 그건 어덕션 그래요. 애브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A, B라는 뜻은 밖으로 펼쳐진다, 떨어진다, 멀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A하고 좀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A, B자잖아요. B자에서 A의 기준으로 바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펼쳐진 걸 우리가 애브덕션, 그리고 안쪽으로 모여진 것은 어덕션. 어덕션에서 D자에서 보면 요 D자 안쪽으로 갔잖아요. A 안쪽으로. 그래서 모이는 것을 어덕션. AT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까워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면 우리가 이제 어브덕션하고 어덕션을 갖다가 조금 헷갈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펼쳐진 것을 외전, 이렇게 내전 그래요. 이게 운동이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가 그립을 할 때 꽉 쥐잖아요. 그럼 굴곡을 했잖아요. 꽉 굴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바깥으로 펼쳐지는 모임이 아니라 손을 모았다 그러면 내전의 힘과 굴곡의 힘을 동시에 쓰는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세수할 때도 이 손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내전하는 힘, 왜? 물이 새지 않아야 되니까 내전하는 힘하고 손을 꽉 오므리는 힘, 그다음 손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해서 모으니까, 사실 세수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굴곡과 내전의 힘을 쓰게 되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손을 펼치는 경우 있죠. 우리가 이럴 때 요 손을 펼치죠. 요거는 이제 외전하는 힘하고 굴곡 힘을 쓰는 거고, 우리가 팔씨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팔씨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손을 모으는 힘을 쓰게 되죠. 꽉 모으는 힘을 써서 하게 되기 때문에 굴곡과 똑같이 모으는 내전의 힘을 동시에 쓰고요. 가끔은 우리가 외전하는 힘을 쓰기도 해요. 제가 많이 하는 다운 그립을 할 때 있죠. 그립을 해도 손가락을 약간 바깥으로 벌치는 거예요. 밑에
단을 좀 잡으려고 할 때 벌치는 거예요. 손을 펼쳐서 굴곡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영을 할 때도 모아서 대부분 수영을 하지만 살짝 손을 펼치거나, 제가 배구 선수를 했거든요. 배구 할 때도 손을 모아서 배구를 칠 때도 있지만 손을 약간 펼쳐갖고 때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뭐 농구공을 잡을 때도 손을 모으지 않고 손을 펼쳐야 될 때가 있고, 뭐 야구할 때도 우리가 보통 직구를 던질 거냐 커브를 던질 거냐 손을 모을 거냐도 있죠. 이렇게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손을 펼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모을 수도 있고, 내전과 외전이 의외로 운동할 때도 쓰이고요. 그립을 할 때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임납니다. 그럼 손가락을 운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법 몇 개만 알려주세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악력기죠. 악력기. 여기 악력기 있는데요. 이건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굴곡을 할 때 쓰는 쪽으로 힘을 아주 바깥쪽에 힘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고, 대부분 안쪽으로 꽉 쥐는 힘을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깥으로 펼치는 힘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손을 꽉 눌렀을 때 손을 펼쳐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펼치는 근육도 단련해야 되고 굴곡하는 힘도 단련해야 돼요. 때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손이 오그라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손으로 바깥으로 펼치는 근육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을 주고자 할 때는 대부분 이 굽혀주는 플렉션하는 힘을 쓰게 되는데, 훈련할 때도 그립을 할 때 제가 아까 손끝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중간에 걸고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힘이.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훈련해 주는 게 좋아요. 중간을 잡고 중간 매디에서 굴곡하는 방법의 훈련법, 아니면 끝에다 걸고서 훈련하는 방법, 이게 다 있고, 또는 특정 손가락을 내가 조금 더, 우리가 얘들 탑롤러는 이 세 손가락이 좀 더 쓰이고 후커드는 이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립 운동을 해도 전부 다를 당기는 방법이 있고, 요 세 손가락, 특히 두 손가락, 이 엄지는 있기 때문에 이 두 손가락을 안쪽으로, 이쪽으로 힘을 조금 더 발달시킬 수도 있고요. 똑같은 힘을 줘도 요 바깥쪽에 힘을 쓸 수 있어요. 바깥쪽을. 바벨 로우를 할 때, 바디빌딩을 할 때도 손가락을 그립할 때 전체를 잡고 굴곡시킨 상태에서 끌어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힘을 줄 때 이 바깥에 힘을 주고서 꽉 쥐고서 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등 쪽에 힘이 조금 더 많이 가해지고요. 앞쪽에 이 근육을 쓰게 되면 좀 암쪽에 이 근육들, 그래서 흉근 쪽에 조금 더 자극을 주려면 이 암쪽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당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힘은 다르고, 또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턱걸이 하실 때 대부분 꽉 잡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에가 네모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란 것도 있지만 네모날 경우에는 이게 만일에 우리가 턱걸이 할 때 이게 네모나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손가락 훈련하실 때 우리가 암벽 타기 하시는 클라이머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손끝을 걸고서 이렇게 턱걸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손끝을 걸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중간 매디까지 딱 거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그리고 요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서 훈련하게 되면, 이거는 좀 더 근육이 좀 달라요. 이 근육과 이 근육이. 그래서 요 훈련도 하시고 요 훈련도 같이 해주시면 그립하는데, 훈련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손가락 힘은 어떤 것 같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잖아요. 힘의 차이에서 꼭 느껴지는 건 손가락 끝에 같아요. 손가락 힘이 점점 없어지는 듯한 느낌?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손가락 세 손가락은 물구나무 써서 푸시업도 했었고, 한 손가락 갖고도 푸시업을 할 정도로 조금 손가락 힘이 강했었는데, 점점 쥐는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했던 무술의 하나의 원리를 보면, 손끝이든지 발끝이든지 끝에서부터 힘이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술가들이 발끝만 대고 서가지고 훈련하거나 손끝을 쥐고서 이렇게 푸시업을 하면서 손끝의 힘을 기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기서부터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쪽 힘은 좋은 것 같은데 그립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한 예로 보면 우리가 존 불젠크 같은 경우에 영상을 봐도 예전에는 손가락이 따이는 일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 끝의 힘이 예전보다 누구보다 세지만 손가락 끝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훈련하실 때 손가락 힘을 놓지 마시고, 바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완근을 좀 배제하고서 뭐 이두나 아니면 다른 쪽에 등이나 가슴 쪽에 훈련하려고 그립을 쥐지 않고 대부분 스트랩을 이용해서 턱걸이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법도 당연히 근 매스를 늘리는 데 좋지만, 그립을 잡고서 이 전완근도 같이 발달시켜 주는 것이 훨씬 퍼포먼스에도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운동을 스트랩을 갖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스트랩 없이 하는 훈련들도 병행하시는 것이 전완근 훈련도 동시에 될 것 같습니다.